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원장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주현 씨도 잘 지내셨어요? 네, 전 잘 지냈죠. 원장님, 저는 5월이 되면 활짝 핀 장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장미꽃을 좋아하세요? 네. 주현 씨는 제 생각인데 장미보다는 왠지 라일락을 닮은 것 같아요. 본인은 장미와 라일락 중에 어느 꽃을 더 좋아해요? 저는 라일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그 라일락의 꽃말이 첫사랑, 뭐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젊은 날의 추억. 그래서 뭔가 저를 보면 첫사랑의 느낌이 약간 연상이 된다면 약간 그런 의미라면 저는 라일락이 더 좋지 않을까. 아무튼 장미의 계절 5월의 첫 번째 리얼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와의 격투기 대결이 생각나는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탄생 비하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 김 원장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네. 정말 결투한다고 하길래 네네. 몹시 고대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아, 쪼잔하게 말이야. 일론 머스크가 왠지 발을 뺀 것 같아. 질것 같아서. 근데 그 어머니가 네. 야, 둘이 가위바위보 하고 치워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냥 뭔가 외형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길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아니죠. 마크 저커버그가 네. 운동한 몸처럼 몸이 완전히 단단하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약간 퉁퉁 부은 모습? 지금 제 모습? 뭔가 좀 덩치가 있어서 저는 그래 보였어요. 에, 네. 덩치는 큰데 운동을 안 한 그냥 듯한 체형으로 물렁살.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눈빛부터 뭔가 운동을 굉장히 한 듯한 그런 이제 그전에 이제 별 생각 없이 보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짓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래도 저런 아우라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메타 플랫폼보다는 이제 페이스북이 더 익숙한데요. 2004년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이제 하버드생만 사용하다가 점차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확장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5년 9월에는 드디어 고등학생도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1년 후인 2006년 9월에는 이메일 주소를 가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허용됐고요. 그러다 이제 전 세계 최대 SNS로 성장을 했는데, 저도 이제 2007년쯤에 호기심에 페이스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가입을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 이쁜 여자분들이 나와서 일상을 찍어 올리는 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경 2km 안에 제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기하기보다는 두렵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모르는 누군가의 일상을 또는 아는 사람 누군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2km 안에 아는 사람이 저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왠지 그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에 탈퇴를 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근데 주현 씨는 메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년도 더 전에 페이스북을 이제 가입할 때였는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프로필을 등록하고 연락처도 아마 등록하는 네. 게 있어서 등록을 했었나 봐요. 아, 연락처를.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막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런 의식이 막 뚜렷하지 않을 때라 네. 어릴 때라 이제 뭐 등록을 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았는데 제 그 페이스북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어떤 남자분이 네. 연락이 왔는데 되게 막 약간 그 가벼운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불쾌해가지고 제 연락처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뭐 약간 제 기분을 조금 그 사람도 정중하게 얘기했다면 네. 물론 그 사람의 의도 자체가 정중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표현을 했더니 화를 내면서 오히려 어이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약간 연락처를 등록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전화하라고 등록해놓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 제가 더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그 연락처도 다 비공개를 해놓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제 개인 정보가 다 노출된 느낌이었다 그래야 되나? 예, 아무래도 초기에는 전부 사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다 노출되고 막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역도 오랜만에 만난 뭐 PD님이나 감독님들이 너 그 지역에 있었니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말한 그거죠. 2km 반경에 근데 중요한 기분 건 나쁘더라고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있진 않았는데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냥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좀 불안하다. 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 사실
SNS 업로드된 사진들을 보면 다들 행복하고 네. 좋은 순간들을 기록해서 올리잖아요. 네, 기록을 하려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의 거 피드를 보다 보면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 제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일 때 사람이 어떻게 매일 행복하겠어요. 그러겠죠. 저는 이제 안 좋을 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럴 상황에 남과 자꾸 제가 얘는 이런 데를 갔네? 얘는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비교하고 자꾸 저 자신을 욕먹게 되더라고요. 주현 씨도 좋은 거 많이 올렸던데요. 저도 좋은 때가 올렸죠. 근데 저는 그 인스타를 열심히 하진 예. 않아서. 근데 어쨌든 제 직업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저를 알려야 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SNS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이런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뭐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통해서 일도 예.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또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친구들의 소식을 또 엿볼 수도 있고 꼭 굳이 연락을 안 해도 연락을 할 만큼 가깝진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소식을 업로드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그냥 안부를 직접 묻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창구가 네. 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모든 장단점이 다 존재하니까 자기에 맞게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그 SNS를 통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안 보고 좀 현명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스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들이 인스타 하니까 근데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인스타 가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보여지는데 뭐 모든 게 그러겠지만 그 인스타도 몇몇 사람들 위한 나머지는 둘러리 이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그 뭐 광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운동에서 피 좋은 옷을 막 강원이 이런 게 주가 되고 몇몇 그 인플루언서들의 상업용으로 굉장히 좀 활달하게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싶은 어떤 추억을 거기다 남긴다 하더라고. 기록용으로. 예, 기록용으로 남긴다고 하는데 기록용으로 남기는데 자꾸 보여줘. 주현 씨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저한테 자꾸 떠요. 맞아요. 연관대. 연관대 네, 연관으로 네, 떠가지고. 맞아요. 또 보면 보게 돼. 맞아요. 저도 굳이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뜰 때가 조금 순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나도 보여지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이제 인스타는 거의 잘 안 보고요. 페이스북도 지난번에 탈퇴를 했다가 안 하다가 학원을 차리면서 페이스북을 제가 다시 열었어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원 홍보용이나 수강생 모집 이런 개강 이런 거 올리면 조회수가 거의 없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막 사람들이 좋아요라든지 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홍보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인플루언서처럼 막 그런 걸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막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주현 씨가 페이스북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번에도 밤새워 조사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밤 꼬박 들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메타 플랫폼스는 현재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6위의 회사죠. 전 세계 1위 SNS인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표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마크 저커버그가 대학 동료들과 함께 페이스북을 설립함으로써 처음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SNS인 페이스북의 개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메타는 적극적인 인수를 통해 몸집을 더욱 불려나가게 되는데요. 2012년에는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는 이런 슬로건으로 2010년 선보인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인스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 이거 뭐 인스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자기 일상을 사진을 찍어 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카메라와 텔레그램의 합성어인데요.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3세대 소셜 네트워크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인스타가 네. 그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걸 10억 달러에 팔았으니까 완전히 대박 난 거네요. 그렇죠. 예.
2014년엔 AR, VR 붐을 일으킨 가상현실 기술 회사인 오큘러스 VR을 2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가상현실과 3D 온라인 포럼 MTBS의 팔머 럭키가 2012년 처음 개발한 오큘러스 리프트는 실감나는 1인칭 시점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Make it look easy, it's like riding a bike. Bump up and down because I know what I like. I keep it rolling from the side to the side, from the left to the right, from the day to the night. Pick it up. I'm all about the h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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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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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it up. 가상 공간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비를 2013년 개발자용 버전으로 처음 공개했는데요. 페이스북이 이걸 인수한 거예요. 이 오큘러스도 우리나라 이제 그 안경이 이렇게 끼면 제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그 안경 끼고 그 안에 들어가면 느낌이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지 않더라도. 오큘러스가 그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5,000원짜리 VR, AR 종이로 만든 거 만들어 팔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같은 해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또 인수를 하게 되고요. 단위가 점점 커집니다. 네, 그쵸. 10억에서 10억에서 20억에서 갑자기 190억. 190억. 네. 메시지 기능 확장 및 모바일 메시지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왓츠앱은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이 붐을 일었던 2009년 초반 출시됐던 스마트폰용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왓츠앱은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성공 요인은 오로지 모바일 메신저 기능에 집중을 했다고 그럼 해요. 우리나라 카카오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왓츠앱이 이제 빠르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 기능만 제공하는데 이제 초기 카카오톡과 비슷하다고 아, 예, 해요. 예. 그 외에도 라이브 레일, 마스큐레이드, CTRL 랩스 등을 인수하면서 소셜미디어 시장의 대표적인 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 페이스북이 그냥 돈 될 만한 걸 일단은 다 그냥 인수를 해서 네, 시장을 완전히 넓혔네요. 와, 대단하네. 시장을 다 점령하게. 이거를 저렇게 판단한 게 네. 마크 저거버글 거 아니에요.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난놈이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몇 년 전에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메타가 너무 우스웠거든요. 메타버스를 본따서 뭐 만든 것 같긴 한데 페이스북이나 이름이 훨씬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메타로 왜 바꿨을까요? 2021년 10월 28일 기업명을 이제 메타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네. 단순히 회사 명칭만 바꾸고 페이스북의 소셜 서비스는 유지하는 형태였어요. 메타로 기업명을 변경한 데는 당시 엄청나게 핫했던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주력 사업 모델로 삼을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건데 현재는 좀 진보된 개념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돼요. 이건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시로부터 온 것인데 요즘 완전히 이제 몰입되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뭐 이런 건데 그 처음에 이제 2021년 1월에 로블록스가 막 급등하면서 메타버스 얘기가 굉장히 핫하게 막 퍼졌거든요. 일어나서 가상 공간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가상 공간 안에서 일을 한대요. 게임도 만들고 그리고 게임을 만들어서 가상 공간 안에서 판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걸 사면 그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토큰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올 수 있대. 이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막 환상적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유세도 가상공간 메타버스 안에서 유세를 하고 무슨 모 대학들 졸업식도 가상공간 안에서 가상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연설하고 한다는 거야. 굉장히 메타버스 한때 엄청나게 핫하고 로블록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시들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메타의 주력이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인스타그램 현실에 이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게 더 주력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랑, 예. 뽐내기. 네. 메타 여러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자랑할 때도 있고 그냥 기록용도 있고 되게 잘 애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주력 앱인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네. 어디 먹방 출연하셔가지고 약간 발그레하게 술이 알딸딸한 영상을 인스타에 올린 거 본 적 있거든요. 먹방은 아니었고 너무 약간 재밌었어요. 취중 토크? 약간 술이 약간 한 잔 한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위스키 54도짜리를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도 뭐 그런 음주 먹방 한번 찍으시죠. 대낮 낮술을 한 잔. 네. 메타는 인스타그램 실적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여러 자료를 참고한 결과 메타 매출의 약 4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또 사용자의 70% 이상이 35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인스타는 MZ세대에게는 특히나 인기 있는 SNS인데요.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21년 3분기에 20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달성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때 급격하게 증가한 것 같아요. 예, 팬데믹 때 아무래도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대세가 모든 사람들을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한 바로 쇼폼인데요. 네. 메타에선 2022년 2월 페이스북 앱에서 쇼폼 기능인 릴스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틱톡이 쇼폼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메타에서도 내놓은 서비스인데요. 예. 인스타그램 CEO 애덤 모세리는 앞으로도 쇼폼 영상에 대한 인기는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원장님 혹시 릴스나 틱톡 하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본 적 있죠, 예. 네. 저는 새벽에 잠깐 한 좀 보다 자야지 하는데 진짜 2~3시간이 그냥 하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안 봐요, 저는. 틱톡은 이제 유튜브로 올린 거를 본 적은 있고 제가 틱톡을 설치한 적은 없었고요. 보통 이제 틱톡 영상이 인기 좋은 건 이제 유튜브로 올리고 업로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릴스는 저도 몇 개 올린 적도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제가 전기 자전거 타고 쌩 가는 것도 올리고 막 그렇게 릴스는 한 적도 있고. 우리 그다음- 영상도 유튜브에 쇼폼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요 쇼츠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요즘은 쇼츠를 보면 잠깐 사이에 뭐라고 하고 다 보면 짧은데 누르면 그 다음 게 또 나오고 그 다음 게 또 나오니까 알고리즘에 네. 의해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막 중독되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쇼츠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 영상이 궁금해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입되는지. 어쨌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유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머를 하면 우리가 그걸 웃으려면 생각을 해야 돼. 저게 웃기는 거야? 나는 왜 나만 못 웃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요즘 쇼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킬링 타임,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요즘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릴스를 같이 동시에 올리잖아요, 걔들이요.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기존에 이제 메타는 릴스 수익을 따로 공개하진 않아서 정확한 매출 기여 정도는 파악할 수 없지만요. 기존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릴스가 트래픽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광고 매출 파이프라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지 않은 걸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죠. 네. 메타도 릴스에 개선된 인공지능 AI 기술을 입혀서 수익성 강화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쇼폼 영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확실하고 안정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년 7월 5일에 그 트위터의 대항마로 스레드라는 예. 네, 새로운 SNS를 출시를 했는데요. 스레드 가입자가 출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1억 명을 확보를 했대요. 예. 챗GPT 사용자 1억 명 확보까지는 100일 정도 걸린 걸로 비교를 해보면 대단한 성과죠. 네. 스레드가 메타 수익에 기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지만요. 새로운 SNS 런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스레드를 네. 런칭을 했는데 여기 가입자들이 보통 이제 페이스북 가입자나 페이스북 가입자나 그다음에 인스타 사용자들이 이제 했잖아요. 네네네. 페이스북 용도하고 인스타 용도하고 또 다른 네. 그냥
트위터를 겨냥해서 만든 게 스레드거든요. 스레드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로 2023년 7월 5일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웹스토어를 통해 공식 출시되었는데, 메타가 2023년 1월부터 트위터 대항마로 개발해온 SNS로 유료화 도입으로 이제 게시물 열람을 제한하고 폐쇄형으로 가는 일론 머스크의 옛날 트위터 X와 반대로 개방형 SNS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스레드 출시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하고 마크 저커버그가 SNS에서 싸우다가 결국 만나서 한번 붙자 그래 현피를 하겠다고 떠들썩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몹시 아쉽게도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라스베가스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보러 가려고 그랬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래 남의 싸움이 제일 재밌잖아요. 예,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연동해서 동일한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차단된 계정은 스레드에서도 차단되고, 인스타를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람은 스레드 가입이 편한 거야. 연동돼 버리니까요. 그런 게 아마 초기 유입이 굉장히 컸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근에 텍스트 기반으로 실시간 소식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한 게시물당 또 한 500자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스레드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트위터 X의 지위마저도 넘보고 있는데요. 스레드 월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으로 미국에서 X보다 1일 사용자 수가 더 많다고 해요. 그건 이제 일론 머스크 X에 대한 반발? X가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스레드 사용자 급증 등으로 메타는 2024년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1분기 매출액이 364억 6천만 달러, 한화로 50조 22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나 증가하면서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로 기록이 되는데요. 또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은 4.71달러로 예상치인 4.32달러를 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분기는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로 호실적을 보였지만 정규장 이후에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주가 급락 이유가 뭘까요? 메타가 1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는데, 이제 2분기 매출이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추정치의 중간값인 377억 5천만 달러는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시장 전망치인 38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따라서 실적 발표 이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으면서 주가는 다음날 10% 이상 하락했는데, 그 후로 이제 조금씩 반등 중에 있거든요. 실적 발표는 항상 다음 분기 전망인 가이던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커요. 그 이유는 현재 실적은 이미 반영된 상태이니까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망감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메타 주가가 2022년 11월 최저가 88달러에 비해서 현재 451달러로 4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직후는 무려 20%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메타의 주가 전망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러려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인스타그램의 성장 지속, 새로운 광고 형식의 성공적 도입, 경쟁 우위 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금리 인상,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제 강화,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향후 주가 전망은 치열한 경쟁 관계인 X와 전쟁에서 승패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X 운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15일 X 웹사이트 변경 사항에 대한 게시글을 댓글에서 신규 계정의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이다. 보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 이제 요즘 자동 로그인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 그림에서 자동차 그림을 클릭하죠. 뭐 이렇게 해서 자동 등록인지 아닌지 이걸 하는 건데, 이 보세 공격을 막으려면 이제 유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은 당신은 보신가의 물음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하려고 유료화를 선언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안 더 스레드 사용자가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진다. 왜냐면 사람들은 유료화하는 거 싫어하거든. 무료가 좋죠. 무료가 좋은데 사실은 땅 빠져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유료화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메타의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럼 주가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한 상태거든요. 저점 88달러부터 47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부 조정받는 거니까 공격적인 투자는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월에 증시 조정 시기를 거쳐서 5월이 됐는데요. 날씨만 큰풍이 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작년에 찍은 영상 중에 5월에는 떠나라 뭐 이런 영상을 찍은 거 기억나세요? 네. 5월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7, 8월에 휴가 시즌이잖아요. 외국은 휴가를 한 달씩 가는 거야, 한 달씩. 그러니까 가기 전에 주식을 팔고 가는 거야. 7월까지 지지부진하다가 9월부터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이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3일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어제는 물론 보합에서 끝났지만 상승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5월 증시가 좀 좋아질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증시의 가장 큰 포인트는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냐 인상할 것이냐.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각종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상할 거야 이런 말도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흐지부지 되고 아니야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증시가 참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5월달 증시 좀 상승하길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볼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